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2% 넘게 하락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고, 다우지수는 0.28%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5% 상승,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34%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오후 12시경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연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미국은 러시아 주요 4개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그런 제재안을 발표를 했죠. 유럽연합 역시 금융과 에너지, 교통 부분, 그리고 수출 통제 등과 같은 규제 조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그 이후 미국과 EU 등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깊었었는데,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과도하게 빠진 주가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크게 반등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9% 이상 급등을 하던 국제 유가도 오름폭을 크게 낮추면서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도 배럴당 92.81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WTI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00.54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100달러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이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은 연준이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감하죠. 물가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연준이 FOMC 회의에서 다소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이 국지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더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어제 증시의 반등을 계기로 상승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역시 3월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죠. 일주일 전에 38이었는데 어느새 2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반등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포지수가 낮아질수록 과도하게 빠진 주가에 대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기업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빠진 주가라면 반등도 크게 올 수가 있죠. 지금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급등을 보였죠.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주를 중심으로 큰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빠졌던 주가가 반등을 보일 때는 처음에는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힘을 쓰고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건 주도주, 즉 실적을 바탕으로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의 반등과 힘이 가장 셉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컸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ETF 투자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인데요. 장 초반에 10%까지 치솟으면서 36.79까지 올랐었죠. 그러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안정을 찾으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 지수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은 31 정도에 있는데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20 이하를 안정적인 구간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30 이상을 찍었던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54까지 올랐었고, 그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30까지 올라온 거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의 장세가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수치라고 해도 고점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약해진 투심으로 인해 빠진 주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어제와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고요.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주가에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좋아졌죠. 지난 1월 15일 하루 확진자 수가 95만 명에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7만 3천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휩쓸고 가면서 정말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수치만 본다면 이제 이 코로나의 종식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늦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이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시기인데요. 다들 조금만 힘내시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줄어든 확진자 수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미국의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줄어든 수치이고요.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말 많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한데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에 이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고 이제 다시 상승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고 완만히 해결이 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선 시장의 반응은 뜨거울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과도하게 빠졌던 주가였기 때문에 반등 시에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 달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인데요. 자, 시장에서 예측하는 수준이나 이번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시장은 더 강하게 반응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할 때 확실한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중장기 투자 시에 가장 안정적인 미국 지수 주종 ETF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성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2차전지 배터리죠. 관련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있고요. 물론 타이거 글로벌 리튬도 괜찮습니다. 리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갈이 될 거라서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자, 한정된 매장량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계획된 5년, 10년 후의 리튬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2차전지 이제 시작이고요. 일단 흘러가다 보면 보완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장기 투자 때문이 아닐까요? 자, 우리 아는 부분들도 모두 리밸런싱을 통해서 ETF에 담겨지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한 주라도 더 모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